점수 잡는 Hackers. 해커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프 스터디 인강 미정쌤입니다. 우리 인강 수업 잘 듣고 계시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질문 중에 공통된 건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빨리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지,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모자라요 등등 질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팁은요. 최신 경향 살펴봐야죠. 요즘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범하는 오류 패턴이 있습니다. 아는데 틀리는 거. 답을 맞춰보면서 틀렸지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간중간에 많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범하는 오류를 오늘 파트 5 세 문제랑 파트 6 한 질문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최근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을 해보면 물론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차이는 있겠지만요. 파트 5가 총 30문제죠. 반이 문법이고 반이 어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라는 건 명동, 형부, 전치사, A, B, C, D 보기 구성을 봤을 때요. 명사 넷, 동사 넷, 형용사 넷 모두 다 4개가 단어는 다른데 품사가 동일한 경우. 그래서 보통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명동, 형부, 전치사를 많이 어휘를 암기하시고 해석도 잘해야 또 적절한 걸 고를 줄 알겠죠. 단어만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해석과 그 뉘앙스에 맞는 어휘를 고르자. 그래서 어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토익 RC에서. 그리고 해석, 독해도 뗄래야 뗄 수 없고. 자, 그 다음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문법인데요. 문법 중에서도 그나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품사 자리 문제 있죠. 예를 들어 A, B, C, D 보기는 단어는 다 같은데 꼬리만 다른 거. 투부정사, 동명사, 션, 티브, 품사가 다른 거 있죠? 이런 걸 저는 품사 자리 문제라고 하는데 요게 한 달에 평균 한 8개 정도 출제됩니다. 7, 8개, 8, 9개 정도 나오는데 아는데 쉽다고 생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서 한두 개 발생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접전부. 자, 미정쌤이 만든 말인데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죠. 문법 중에서. 예를 들어 접속사가 4개로 구성된 문제도 있지만요. 전치사랑 섞인 거, 부사랑 섞인 문제 합치면 등의 접속사, 상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아는 거다 라고 하는 학생 많이 열심히 공부하신 거고요. 그게 뭐야? 하시면 여러분 접속사, 전치사, 부사 파트는 다시 봐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문장 뽀개면서 터득한 품사 자리 문제와 접속사, 전치사, 부사다. 요거 2개면 문법은 끝. 나머진 다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건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게 가끔 하나 나오고요. 여러분 동사 아시죠? 수, 태, 시. 수일치, 수동태, 시제 여기서 매달 2-3개는 꼭 나오죠. 그래서 빈출이라는 게 있어요. 대명사 한두 개 나오고 비교급 하나, 가정법 하나, 병치, 도치 같은 거 가끔 하나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다시 문장 뽀개기 하면서 그동안 쌓은 품사 자리 문제 실수하지 않는다. 접전부 가장 많이 나오고 요건 많지는 않지만 준동사와 수동태, 시제, 수일치는 조금 늘 나오는 거니까 2-3개씩 실수하지 않는다. 자, 무엇보다 토익은 어휘와 해석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향이 정해지죠.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문제, 늘 토익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기를 먼저 보고 풀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는 동일해요. 꼬랑지만 달라요. 이런 걸 제가 아까 품사 자리 문제라고 했죠? 가장 많이 나오고 실수하지 말자. 자, 그런데 학생들이요. 현재 진행형 BING야. 아니야. BPP 수동태야. 막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네. 아이고 진행형은 목적어가 있잖아.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니 해도 수동태지. 그리고 다 정답 C를 골랐다가 틀립니다. 여러분 물론 B, PP 뒤에 목적어 없는 수동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이 단어입니다. disappoint란 단어는 실망시키다 라는 타동사고요. 뭔가 실망이란 명사도 있지만
이렇게 ing, pp형의 분사형 형용사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졸아요? 수업 태도가 안 좋네. 뭐 이랬다면 그 태도 disappointing. 하지만 미정쌤이 정말 실망했어. I am disappointed. 자, 요거는요. 감정 동사에서 유발된 분사로 주어가 사람의 감정이면 ed, 사람이 아니면 ing 그거예요. 자, 조금 더 쉬운 거 갈게요. 수업이 너무 지루해. 그랬다면 the class is boring 이겠죠? 근데 미정쌤이 지금 좀 지루하네. 내가 느끼는 거. I am bored. 그래서 기억나시죠? 사람의 감정은 pp형의 분사를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에서 온 거긴 하죠. 내가 그렇게 느껴지다 이니까. 하지만 ing, pp 분사가 둘 다 존재하니까 얘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체 문장 분석할게요. Andrea라는 사람이요. mentioned that. 언급했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attendance to 이렇게 짝꿍이네요. This year's management workshop. 올해 워크숍의 attendance. 이 단어 중요하죠. 출석, 참석, 참석자 수도 되는데요. 야, 요번에 워크숍에 참석, 출석자 수가 다소 출석률이 별로야. 이런 거겠죠. 주어가 나였다면 I was disappointed지만 attendance가 주어이므로 the attendance was disappoint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BPP, BING 현재 진행형과 수동태라고 문제를 착각하고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진행형,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ED 고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분사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일 수도 있으며 이때 사람이 주어면 PP 아니면 ING라는 거. 모양만 보고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단어고 주어가 뭔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꿀팁입니다. 필기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캡처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 감정이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I'm pleased to I'm delighted to give a presentation. 뭐 이런 식으로요. 뭐뭐 하게 되어 기쁜 뭐 투부정사 연결 많이 되는 토익 빈출 감정 형용사입니다. be interested in 많이 들어봤죠? 뭐 disappointed at 좀 전에 나왔죠? tired, bored 쉬운 단어네요. excited, confused 조금 혼돈스러운 거. 나의 감정은 그렇지만 뭔가 시험 문제나 어떤 상황이 날 혼란스럽게 한다면 confusing 이렇게 바뀌겠죠. 자, pleasing, interesting, disappointing, tiring, boring, exciting, confusing. ing와 pp형의 분사형 형용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요. 사람의 감정일 경우 pp 쓴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오면 틀린다는 거. 특히 아까처럼 뒤에 목적어 없어서 pp가 정답인 경우에는 맞추지만 이렇게 ing가 정답인 경우는 틀립니다. 어디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BPP, BING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사 형용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문제도 역시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요거 다 시제 문제 같은 느낌 팍팍 주죠. had PP, 대빵과거 대과거다. will, 미래구나. was는 과거지. 요것도 과거네. 여러분 딱 보면 토익 시험 문제 이런 게 파트 5에 한두 개, 6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보통 3, 4개 정도 나오는데요. 학생들은 시제 문제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시제일 때도 있죠. 하지만 미정쌤이 수태시 순서대로 보셔야 이게 수동태 문제일 때 헷갈리지 않는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수일치, 수동태, 시제 순서로 소거하셔야 겉돌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립니다. collect란 단어는 이렇게 수집하다, 모으다, 뭐 수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타동사죠. 자,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지금 수일치로 survey forms, 이게 주어입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고요. city workers, 우리 workers에게 ask, 물어봅니다. abou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시리에서 일하는 워커들에게 막 물어봐요. 그런 survey form, 설문조사 폼이 있는데 리서처들에 의해 throughout the day, 오늘 하루 종일 연구진에 의하여 조사되고 수집되고 있다라는 문맥이에요. 자, 요거 해석 안 하고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문장에 어디에도 동사가 없으면 여긴 동사 자리입니다. 자, 모두 다 동사죠? 수일치, forms, 복수예요. 그러면 단수, was는 안 되죠. were였으면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먼저 소거했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일치는 제일 쉬운 룰이지만 가장 늦게 습득되는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면 틀리는 거예요. 자,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봤더니 없고요. 정말 감사하게 by가 나왔죠. 누구누구에 의하여 수거되다. 목적어 없고 by면 100% 수동태네요.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BPP. 선생님 이것도 BPP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수일치에서 이미 소거됐고요. 그럼 나머지 had PP는 과거 완료, 얘는 과거형에 모두 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능동태라는 거죠. 보셨죠? 수동태는 이렇게만 생겼습니다. BPP, being PP, have been PP. 그래서 BPP, being PP, have been PP. 만약에 이게 수동이 되려면 had been pp여야 되고요. 얘는 수동 좋지만 수일치에서 소거. 얘는 were, was, collect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일치를 안 보고 이건 시제 문제야. 이거 시제 뭐지? 라고 했으면 정답은 B도 되고 C도 되겠죠. 근데 요건 시제 문제가 아니라 수일치에서 소거하고 그 다음 수동태. 시제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로 수, 태, 시 순서 잊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서는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 태, 시 순서로 풀어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기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토익에 나오는 문법 유형이라고 했죠. 아까 접점부, 접속사, 전치사, 부사 중에서 얘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문장이에요. notified, 수동태로 be notified, 뭔가 알려주다가 아니라 알림을 받다 이고요. be shipped, 이것도 수동태로 배송해 주다가 아니라 배송 받다겠죠. 여러분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동사를 두 개 연결하는 건 무엇일까요? 접속사죠. 보기에서 접속사를 보니까 얘는 뭐뭐 후에 뭐뭐 동안 전치사고요. 얘도 전치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등위 접속사로 봤어요. 이따 알려줄게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는 얘밖에 없죠. 완벽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왜요? 문장에 주절이 있고 없어도 되는 절, 주절이 있고 없어도 되는 부사 같은 절.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완문 두 개를 연결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완문 두 개여서 부접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요. 이때 접점부의 실력이 없으면 조금 고생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을 넣어서 해석 도와드릴게요. On the online order form, 온라인에 주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on도 중요하고요. Ms. Zhang requested, ask, request, suggest, 요구, 주장, 제안 동사. 아시죠? 요구, 주장, 제안하는 동사. 그래서 제가 요주제 동사라고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 뒤에 대절이 나오면 야, 너 뭐뭐 해야만 해. should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또 생략이 되죠. 다시 요구, 주장, 제안 동사, 요주제 동사 대절 뒤에는 should 생략. 자, 아무튼 Ms. Zhang이 요청합니다. She should be notified. 일단 공지 받고 싶어요. 알림 받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저에게 she should be notified. 언제? 바로 package, 뭔가 소포가 are shipped from the store. 내가 주문한 게 이제 스토어에서 배송이 딱 됐어. 그러면 저한테 도착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on the online order form에 Ms. Zhang이 그렇게 요청을 썼어요. should be notified 한다고 패키지가 ship 됐을 때 ship 되자마자 when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접속사 다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런데 following은요. following the class, 수업 후에 after랑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물론요.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이라는 형용사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치사도 있고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weekend, 뭐뭐 동안 요거는 전치사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정답 D. 동사 두 개, 완문 두 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제가 rather then은 좀 준비해봤습니다.
I'll have a cold drink. 나 좀 시원한 음료 먹을래. Rather than coffee. 이렇게요. 명사와 명사를 대등하게 연결해도 상관없고요. 뭐 아니면 I'll have a cold drink rather than drink coffee. 이런 식으로 앞에가 동사면 뭐 동사로 연결해줘도 되고요. 자, 지금처럼요. Many workers opted to 뭘 선택했냐면 leave their job rather than take a pay cut. 약간 내 pay, 월급을 cut, 삭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직을 할 거야. 이 직업보단 다른 직업으로 leave the job, leave their job. 그들의 직업을 떠나다, 그만두는 걸 선택했다. 대부분의 워커들은 pay cut보다는 leave job 하도록 결심했어. 뭐 이런 문맥이죠. 자, rather than이라는 단어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 대신에라는 뜻으로요. 명사는 명사끼리, 또 앞에가 이렇게 또 동사면 동사끼리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등위 접속사라고 한 이유가 대등하게 연결해주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rather than이 정답의 경우도 있고요. 타 정답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가장 많이 토익에 출제되는 문법 유형은 접전부인데 보기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접속사고 전치사고 부사인지 못 알아보면 시험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건 딱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갔다면 동사의 개수를 접속사 중에 골라야지 소거할 것, 소거하는 것. 그런 요령 터득하셔서 시간도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캡처 시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접전부 꿀팁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결과, 제외, 비유 이 8가지가 아주 필수의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예를 들어 뭐뭐 동안에 뭐뭐 할 때 뭐 의미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while I study, 내가 공부하는 동안 이런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부사 접속사죠. 그런데 during은요. during the class, 명사구가 나오고요. 게다가 for는요. for 3 minutes 이렇게 또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접절 전구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접속사 뒤에 절, 전사 뒤에 명사구. 그래서 여러분은요. until, after, before, as soon as 아까 나왔던 것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접속사를 외우세요. 그 다음 전치사도 외우시고 그러다 보면 어머 접속사, 전치사 둘 다 되는 경우가 있네. 또 느끼십니다. until tomorrow, 내일까지 이랬다면 전치사겠죠. 야,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 until I finish. 뭐 그랬다면 그건 접속사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다 보면 다 됐다. 그럼 부사를 좀 추가하세요. 뭐 딱 동의어는 아니지만 내가 연구하는 동안 쟤는 저기서 설문조사를 했어. 반면 뭐뭐 하는 동안 meanwhile, meantime 뭐 이런 것들. 부사예요, 부사. 문장 맨 앞이나 보통 동사 앞에서 나오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딱 캡처하신 다음에 수업 때 들으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요. 뭐 제가 꿀팁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인강 듣는 동안에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양보도 하나 볼게요.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라면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뭐 얘는 부사도 되지만 일단 전치사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런데도 문장 보통 앞에 나오는 부사 그래서 여러분 접전부는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결과, 제외, 비유 구분되셨나요? 여기서 뭐 헷갈린다면 방금 전에 even if, even though, as if, as though 완전 다른 거죠? 마치 뭐뭐처럼. 또 so that, in order that 하면 위하여라는 목적이고요. so형부 that, so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그럼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다른 뜻의 접속사니까요. 일단 접속사 외우시고 전치사 추가하시고 부사까지.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ABCD 보기에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구성되든 섞여 있든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접전부, 그 다음 어휘 이렇게 2개 신경 쓰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수태시는 조금 여러분이 오답을 줄일 수 있도록 순서를 수태시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범하는 오류
파트 5에서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자, 이제 Part 6 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6가 뭐예요? 독해하는 것처럼 한 지문인데 문제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총 4세트가 나와서 제가 16문제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매달 또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봤더니 거의 문법반, 어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동형부 전치사, 어휘도 많이 나오고요. 문법도 많이 나와요. 근데 문법은 보통 이런 게 시제도 한두 개 있고 대명사 문제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휘는 뭐 명동형부 전치사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 그런 거. 이따가 제가 표도 준비했는데요. 뭐 however, 조금 전에 nonetheless, nevertheless 하면서 제가 접점부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런 부사들, 그런 게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아까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어휘와 문법이 반반 나오는데 자, 문제는요. 아까는 한 문장 안에 어울리는 어휘를 고르면 되지만 여기서는요. 전체 지문에서 요구하는 어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독해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 뭔지 아시죠? 막 읽다가 다음 문장 요 자리에 넣을 베스트의 문장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근데 국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요령이 있어요. 오늘 그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한 파트 6 오늘의 글의 유형은 letter, 편지입니다. 보내고 받는 사람의 정보가 나오겠죠. 킹 씨에게 지금 보내니까 받는 사람은 you라고 본문에서 표현이 될 거고요. Jim, 무슨 체육관 매니저께서 보내고 계시는데요. 보내는 분은 뭐 I, we, 우리 업체는 나는, 또 당신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읽어주는 게 좋겠고요. 4문제 중에서 오늘은 제가 문장 삽입 문제만 포인트 있게 알려드리려고 나머지 문제는 정답을 쓱 넣어서요.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파트 6가 131번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오늘 4문제 중에 문장 삽입만 풀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정답을 넣어온 겁니다. 자, 보시면요. 항상 미정쌤은 문장 뽀개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기본이고요. 그 다음 접속사, 전치사, 투부정사 요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전치사, 접속사에다가 투부정사 정도면 충분히 문장 뽀개고 계시는 거예요. 자, You have made the right decision. 아까 you 누구세요? 받는 분. 킹씨, 손님, 체육관 손님. You have made the right decision. 올바른 결정 잘 하셨습니다. To lead a healthy lifestyle.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신 거 결정 잘 하셨네요. 저희 헬스장 오시기로 헬스 뭐 연관해 하셨죠?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Week at the gym. 저희 센터, 체육관. 저희들은요, happy to assist you. 정말 고객님 모시게 돼요. 너무 기쁘고요. 뭘 하는 데에 있어서요, 이러한 목표, 건강한 삶을 살려는 목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선생님, 주어 자리에 어떻게 PP가 오죠? 원래는 못 오죠. 원래는 주어가 membership 카드가 주어였어요. A membership card is enclosed. 여러분의 멤버십 카드를 동봉합니다. 동봉되었습니다. 인데요. 보어 자리가 주어로 간 도치 구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a card is enclosed인데요. 지금은 enclosed is a membership card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카드 동봉해 드렸습니다. 동봉된 건 카드입니다. You should present. 들어오실 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접속사에서 끊어주고요. 전치사에서 또 끊어줍니다. 어디서요? At our reception counter. 이렇게 해서 대명사 문제도 나왔어요. 자, 우리. 왜? 여기 아까 우리 일치되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보여주시면 되는 카드 넣어드렸어요. 자, 쭉 흘러갈게요. 자, 두 번째는 또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 자, 넣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자, 멤버십 카드 유효합니다. 자, 주어, 동사, 보어 끊어줬고요. 전치사네요. 모든 브랜치, 우리 해커스, 대구, 강남역, 인사동, 지점 모든 곳에서 다 이용 가능합니다. And will allow you, 동사와 목적어, to work out. work out 하면요, 운동하다. 어떤 지점에서든 운동하실 수 있어요. 멤버십 되셨으니까요. Wherever you are, 어디 계시든요. To maximize your membership.
멤버십 지금 갖고 계시는 거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려면요. Sit down with your personal trainer. 여러분 요즘 PT 받는다라는 말 쓰죠? 개인적으로 옆에서 트레인 해주시는 분, personal trainer와 같이 앉으셔서 한번 workout regimen, 뭔가 식이요법 운동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이렇게 하고 뭐 식단 조절하라고 써주는 거 있죠? 그렇게요. That, 자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선행사가 단수면 관계대명사, 단수 취급. helps 뒤에 목적어와 투부정사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그겁니다. help you fulfill, you, to 다 생략되고 help you to fulfill 에서 fulfill만 남은 거 help 동사 원형 help fulfill your fitness goal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regimen도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 동사 어휘 문제로도 출제됐고요. 자, 이어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133번 세 번째 문장 삽입 문제.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by 전사 뒤에 동명사죠. Such a plan. 그러한 계획. 그 계획이 뭐지? 아까 말했던 같이 personal trainer와 우리 regimen도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자,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같이 따라함으로써 여러분, 당신 아까 이메일 받는 분 much more,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은 알고 계시죠? 더욱더 achieve the result, 원하시는 결과 the result,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which 정도 생략되었고요. 당신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 걸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흘러갔어요. 자, 그런데 문장 삽입은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뒤에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기를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어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라는 건 앞에 뭔가 언급했던 이유를 봤거든요. 대명사를 활용해서요. 앞에 지칭하는 게 있어서 연결이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Please make sure, 확실히 해주세요. To ask any of our assistant, 우리 우리 체육관 아무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How to use them. 그걸 사용해? Before trying them out on your own. 스스로 직접 시도해 보시기 전에. 자, 문제는 이 them이 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them이라고 나왔죠? 대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지칭하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고르기에 굉장히 편한 문제예요. 왜? this와 them이 지칭하는 게 바로 앞 문장에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 A를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similarly, a change in your daily exercise regimen can help you shed extra weight. 조금 더 살을 빼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까 exercise regimen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PT랑 같이 워크숍 레지먼트를 하면 목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또 해.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목표 달성이 쉬워질 겁니다. 근데 데일리 엑서사이즈 레지먼 또 얘기해. 비슷하게 요걸 좀 바꾸시면 또 몸무게 줄일 수 있다?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데요. similarly가 나오려면 차라리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살 빼는데. 유사하게는 식단 조절도 중요하고요. 다른 것도 얘기해서 다른 종류의 권고사항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는 skip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B 한번 볼게요. 자 게다가라는 건 아까 그런 플랜뿐 아니라 식단 시기 조절, exercise regimen 외에 또 게다가 또 멤버들 많이 오시면요. 저희는 가끔 unfamiliar 뭔가 친근하지 못해 the exercise machine 우리 센터의 machine 기구들 있죠. 그럼 운동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 꽤 있죠.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아까 PT에게 운동과 식이요법은 도움을 받고 또한 오시면 잘 모르는 기계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계를 잘 모르니까 확실히 좀 우리 직원분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뭘? 그거 사용하기 전에 그거 활용 방법. 그게 바로 머신이 되겠죠.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기구 얘기로 살짝 분위기 전환을 했고요. 이런 이유로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직원 중에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 전이라는 건 머신이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남겨놓고 또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었고요. C를 볼게요. 따라서 여기부터가 좀 되게 수상해요. 뭘 했는데? 여러분은 아까 그런 식단 조절하시면 더욱 목표 성취가 쉬우실 겁니다. 자, 따라서 몸무게도 많이 줄을 거고요.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뭐 이랬으면 끝. 그런데 갑자기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모든 방문객들 기계를요. Only under staff supervision. 저희 직원들 감독 하에만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차라리 기계 사용을 잘 못하시죠? 그런 말이 나와 있고 그랬다면 아예 멤버들이요 기계를 잘 모르시죠? 자 따라서 감독이랑 같이 해주세요. 감독 받으면서 뭐 요랬어야 되는데 앞에 기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therefore가 연결이 안 돼요. 그쵸? therefore도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요. However, 그러나가 나왔으면 뭐 PT가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여러분 뭐 미리미리 등록하시고 뭐 미리미리 PT 선생님이랑 날짜를 잡으세요. 뭐 이렇게 나와서 뒤에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은 꼭 멤버들만 미리미리 약속하셔야 돼요. 뭐 괜찮잖아요. 아까 PT랑 플랜 하시고요. 그럼 저 도움 되실 텐데요. 하지만 예약 미리 하셔야 돼요. 멤버들은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사용 전에 그걸 물어보세요. 댐이 지칭하는 게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정답이 B, C, D가 다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for this reason과 them, machine이 받는 글이 133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되고 B만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this, them 활용해서 지칭하는 게 앞문장에 있어야 되며 similarly 아까 in addition 그리고 however, therefore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국어처럼 앞뒤 문맥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준비했고요. 자, 마무리는 한 문제가 더 있었죠. This will prevent injury. 그랬어요. 여러분의 뭔가 아픈 부상을 줄일 수 있죠. 왜? 기계를 잘 사용을 해야지 다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상은 resulting from 어디에서부터 온다? 잘못된 기구 사용이죠. 그래서 아까는 machine, 지금은 equipment라고 나왔는데요. 그 기구라는 건 아까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대명사나 더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ook forward to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 자, 저희 첫날 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짐에서 우리 고객님께, 회원님께 보낸 멤버십 관련 글이었어요. 자, 지금은요. 부상을 줄이다. 그 부상이 뭐뭐로부터 초래되었다.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로 나왔지만 자, 제가 다른 암기자료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외웠던 거. prevent A from ing 하면 A가 뒤 ing 하는 걸 막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은 그게 적용되지는 않은 거. 자, 부정확한 사용. look forward to ing. 많이 쓰였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푸는 거 양치기 좋지 않고요. 오늘 저랑 한 것처럼 문법 3개. 파트 6 한 지문을 풀어도요. 다 맞췄어도 여러분 찍어서 맞춘 것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 뽀개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 봤던 모든 모르는 단어도 암기해 주시면 또 다른 시험 문제에 대비되겠죠. 양보다 질이고요. 여러분의 문장 뽀개기, 단어 암기, 해석력, 기본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도 시간 안 모자르고 빨리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접속 부사 준비했어야 했던 거 자, 캡처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however, therefore, in addition 정도 보기에서 봤지만 아까 전에 접점부 그 마지막 표에 있었던 그런 부분 근데도 그러므로 게다가 대조적으로 이후로 그리고 나서 순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는 동안 한편 근데 뭐 이런 거 특히 정말 실제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딱 알차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써봤어요. 일단 모르고 가면 안 되죠. 외우고 정확하게 뜻을 알고 가도 앞뒤 문맥 해석을 못해서 틀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일단 해석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 삽입 문제 어떤 요령이 있었냐면요. A, B, C, D 4개 중에서 보통 앞뒤 문맥에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헛소리, 오류가 보통 하나나 2개가 소거됩니다. 그리고요, 어쩔 때는요, 언급은 앞뒤 문맥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분명히. 근데 공사 끝났다. 시제가 틀리기도 해요. 또 위치 오류라는 건 이거예요. 본문과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서 시험 문제는 여기인데 약간 맨 뒤에나 좀 앞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은 말을 거기 넣어놔요. 그래서 위치 오류. 자, 미정쌤이 찾은 토익의 파트 6의 문장 삽입 문제의 오류 패턴들은 시제 오류, 위치 오류, 헛소리, 그다음 반대 오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오답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걸 활용한다? 더, this 이런 것들은 앞에 지칭하니까 아까처럼 뭐 however, in addition, also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뒤 문맥 연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키워드 아까 같은 경우에는 gym, 손님, 멤버십 카드, 건강하게, 레주만 만들고, 운동하고, 멤버십 카드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흐름을 정리하는 거죠. machine, 기계 잘 다뤄야 돼. 모르면 물어봐. 그래야 부상 안 당하지. 곧 만나.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파트 5 문법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파트 6와 파트 7 이쪽에 점점 강화하셔야 점수가 오릅니다. 항상 보기 먼저 보시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본기가 튼튼하면 일단 거의 반은 줄고요. 그 다음은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이 문제가 해석하는 유형이냐, 수태시 유형이냐, 접전부 유형이냐 그걸 보시면서 해석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익을 일단 시험을 신청하시고 나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첫째 주에 수강을 시작했다면 마지막 주와 다음 달 시험 한 2-3번 정도 신청하고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나는 한 3-4달 있다 볼 거야 마음가짐은 엄청 다르거든요. 시험은 2-3번 정도 보셔야 한번 볼 때마다 앞자리가 바뀔 거예요. 600에서 700, 700에서 800, 800에서 900. 그리고 시험 신청하시고 나서 수업을 열심히 듣되 시험 신청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는 막 섞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투부정사 챕터는 투가 거의 정답. 동명사는 동명사가 거의 정답.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보실 때도 OT에서 봤죠. 문법, 독해, 어휘 챕터를 왔다 갔다 하게 섞어놨어요. 강의 들으시라고. 그렇게 공부하실 때 믹스해서 문법, 독해, 어휘를 섞어서 공부하시고요. 또 시험 한 주 전에는 섞인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마구된 짬뽕된 문제 있죠? 그래서 토익 어플 해커스 파랑새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적중 예상 강의, 바로 전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반영한 적중한 예상 강의를 정말 실력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섞인 문제 푸시고 강의도 있고 해설지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 너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댓글도 많이 다시고 질문도 두시고 미정쌤이랑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또 파7 독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하셔야 됩니다. 파트 5, 6 공부량 줄이시고 파7 공부량 늘리실 때는요. 문제 먼저 보고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리뷰할 때는 문장 뽀개면서 천천히 해석하고 단어 모르는 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 깔맞춤 같은 색깔로 깔맞춤 하셔서 그냥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단서 때문에 정답이 이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문장 뽀개기, 파7 깔맞춤. 이게 미정쌤이 강조하는 학습 전략입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쌓으시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요, 파본즈 검사나 LC 디렉션 나올 때부터 조금씩 파트 5 푸시면서 마킹 바로바로 하시고요. 보기 먼저 보시고요. 보통 때는 문장 뽀개기를 잘해서 기본기, 실수 줄여주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언제 뭘 풀지? 파트 5, 6, 7 RC가 총 75분입니다.
그런데 크게 그냥 딱 두 개만 기억해요. 이 중에서 독해가 거의 54문제이니까 하나당 1분, 55분 모자릅니다. 여러분 75분에서 55분을 빼도 20분밖에 안 남죠? 이렇게 20분 갖고 모자르니까 여러분은 파트 5를 20분 이하로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독해는 55분, 56, 7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독해가 하나당 1분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라고요. 파트 7 독해가 15문제 남았다. 그럼 15분 남아 있어야 되죠. 파트 7 독해 문제가 종료 시간 전 한 20개 남았다. 그러면 20분 남아 있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종료 시간 전 남은 분수와 내가 남은 파트 7 안 푼 문제가 거의 일치하도록 시간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30문제 못 풀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남은 분수 30분, 파7 남은 문제수 30개 이렇게 맞춰 가시면서 시험 전략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와 어휘 비중 많이 높여주시고요. 오늘 틈틈이 강조한 거 잘 기억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점수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